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몇 주째 계속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예를 보니까 줌으로 수업할 때 이제 해커들이 등장해 가지고 수업을 방해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온라인 개학이 되면은 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잘 대응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기억과 망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억이고 망각이니까 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제 진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우리 교수계획표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진화 심리학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우리 교수계획표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도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들은 친구들도 있고 또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문제 여러분 잘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중에 다시 또 시험 문제를 강의했던 내용까지 해서 공지를 하고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바로 수업 첫날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바로 시험을 칠 것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 강의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뭐 20분씩 4개 정도 이렇게 잘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것은 시간도 강의 시간도 제가 줄여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지 않고 또 시험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갈 겁니다. 교양 과목이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공 수업을 듣는 전공 수업 때문에 부담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수업은 철학에 대한 기본 이해,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 우리 인간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 신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하고 윤리적인 답변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강의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뭐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자, 오늘 수업 내용은 기억과 망각입니다. 이렇게 단원을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억의 소환과 기억의 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망각은 추방으로 이끌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로 인도한다. 야드바셈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논문인 애도와 우울증, 망각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넘어 아모르 파티, 그 트로트에도 아모르 파티라는 뭐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고 파티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운명애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요 순서대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를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1번 추억의 소환과 기억의 귀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TV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88 1966도 1996인가 그것도 있었죠. 응답하라 시리즈의 핵심은 뭐냐면 추억의 소환입니다. 과거의 추억의 귀환이겠죠. 혹은
기억의 귀한. 우리 이제 복고라고 얘기하는 레트로 이제 복고풍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서 추억이 소환되었고 기억이 귀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말 개봉된 영화 히말라야 역시 죽은 후배와의 추억을 소환하여 그의 시신을 가지러 히말라야의 그 험준한 산을 오른 것이죠. 이것도 기억의 귀환입니다. 이러한 이제 영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철학자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나무로, 꽃을 꽃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나무와 꽃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인 산과 바다에 대한 이데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각함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이데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칠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을 칠판으로 물질성을 자각했기 때문에 칠판으로 이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칠판의 이데아가 이데아 세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회상해서 이 칠판을 칠판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현실의 칠판은 가짜지요. 이데아에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플라톤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따라서 인간이 지식을 얻는 학습 과정은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데아가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식은 순수한 영혼이 과거에 보았던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해내는 것이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 이러한 플라톤의 기억 이론을 우리가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남네시스 상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러한 상기로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 추억을 소환하며 기억의 귀환을 당연시하는 것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20대 대학생들이고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하면서 뭐 좋았더라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드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잃어버린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기억을 소환해내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추억의 소환과 기억의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더 이야기해 볼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진리 개념인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여러분들 이거 지난번에 플라톤 철학할 때 배웠죠? 여기에 보면은 레테가 나옵니다. 레테의 강, 무슨 강이죠? 망각의 강에 부정어를 붙이고 명사형을 만들면 뭐가 됩니까? 비망각이 되겠죠. 이것이 히랍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데아 세계에 있었던 것을 이 현실 세계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비망각하고 상기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기에 주인공이 이 마르셀이죠. 어느 날 마르셀의 어머니가 마르셀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마르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마들렌이라는 조그만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마르셀은 마들렌 한 조각을 차에 담갔다가 그리고 차를 마셨는데 이 마들렌 부스러기가 섞인 참모금이 입 천장에 닿는 순간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매혹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때 어린 시절 아침 인사를 하러 온 레오니 숙모에게 갔을 때
숙모가 따뜻한 보리수 꽃차에 마들렌 한 조각을 담아준 일과 그 당시 이제 꽁불에 소설의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그 도시인데 그 꽁불에서의 기억들이 막 연상되어서 떠오른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되고 마르셀이 이제 회복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 뭐 그게 이제 그 내용인데 뭐 몇 권에 되는 책으로 방대한 분량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있죠. 그 마르셀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침울했던 그날 하루와 내일도 서글플 것이라는 예측으로 심란해 있던 나는 기계적으로 마들렌 한 조각이 녹아들고 있던 차를 한 숟가락 입술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비관하고 좌절에 빠졌던 주인공이 그 찬 잔을 마시면서 기억이 회상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과자 부스러기가 섞여 있던 그 한 모금의 차가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내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곤 소스라쳐 놀랐다.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감미로운 쾌감이 나를 휘감았다. 그 매혹적인 쾌감은 사랑이 작용할 때처럼 귀중한 정수로 나를 채우면서 즉시 나를 인생의 변전 따위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고 인생의 재난을 무해한 것으로 여기게 했으며 인생의 짧음을 착각으로 느끼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초라하고 우발적이며 죽어야 할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스트가 이러한 회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의지적 기억. 무의지적 기억. 내가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기억이죠. 기억이 찬 잔을 마신 순간 갑자기 귀환한 겁니다. 소환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셀을 매혹적인 쾌감에 빠뜨린 것은 무엇일까? 프루스트는 그 답을 3,000쪽이나 되는 방대한 장편소설 7부작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죠. 곧 소설이 진행되면서 부단히 반복되는 이러한 회상들을 통해 마르셀은 결국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허무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열등한 존재, 우발적이고 죽게 마련인 존재라고 느끼고 결코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가 다시 소설을 쓰려고 마음먹게 되는 거죠. 희망이 생긴 것이고 결국 그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좀 과장이 섞였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찬 잔을 마시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회상하고 희망을 갖고 다시 글쓰기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뭐 떨어지는 낙엽에도 우리가 고통을 뭐 마음이 아프다가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한 낙엽을 가지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일상의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통찰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비망각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추억의 소환과 기억의 귀환이고 우리 문화, 대중문화 전반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이 시대의 화두인 동시에 영원한 실존적인 화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기억의 귀환,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기억의 귀환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기억은 어떨까? 이건 개인적인 기억이다. 그죠? 그러면 사회적인 기억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사회적인 기억의 귀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뭐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비라든지, 그 다음에 동상이라든지, 광화문 내거리에 보면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기록 보관소를 만들죠. 세월호 관련 저 엄청난 SNS상의 담론들을 보면 모두 다 기억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소녀상처럼 기억의 조형물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억의 연구, 이제 사회적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억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냐하면은 이 나치 치하 아래 유대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된 홀로코스트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이히만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 어른과 아이들을 희한하게 많이 죽였던 히틀러의 앞잡이 추종자, 무사유,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하기의 무능성, 공감의 무능성, 판단의 무능성,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홀로코스트의 영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역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속했다가 이제 선진국 대열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리고 1990년 전후 세계의 탈냉전, 동구권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유럽의 공산화가 이제 끝나가게 되고, 이렇게 세계적인 탈냉전이 이제 1945년 이전 식민주의나 1945년 이후 냉전의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이제 사회적 기억이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억의 해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아주 치열했습니다. 과거 청산에 대한 논쟁과 함께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4월 3일이 지났지만 4.3 그 제주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4.3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제주에 가게 되면 동백꽃 알죠? 여러분, 동백꽃, 부산에도 우리 동백꽃이 많은데, 동백꽃은 떨어질 때 대부분 꽃잎들은 지금 이제 벚꽃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잎 한 잎이 떨어지잖아요. 이파리 하나씩 떨어져. 근데 동백꽃은 꽃잎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거 이제 뭘 상징하느냐? 우리 부산은 항도부산은 동백꽃이 피는 고장, 항도부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주도에는 이 동백꽃은 4.3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들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이 동백꽃처럼 뚝 떨어져 죽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는 동백꽃은 참 서글픈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유채꽃,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도록 유채꽃을 뒤덮어 이제 갈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유채꽃 묻혀 있는 그 밭 밑에는 뭐가 있느냐? 제주 4.3 당시에 학살당했던 많은 시신들이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의 유채꽃은 아름답긴 하지만 그 제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요.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9 혁명도 있었고, 4.15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4.3 항쟁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4월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기억 연구로는 5.18 민주화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운동이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논란이 계속되었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했다. 또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뭐 바꾸어 가지고 지금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간에 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탈퇴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초기에 우리 한국은 대응이 실패했다, 중국 봉쇄하지 않았다, 일본은 잘 봉쇄하고 있다, 무슨 배입니까? 그 크루즈선 그것을 정박시켜 놓고 착륙시키지 못하게, 사람들 내리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고, 처음에는 일본이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 오늘 보면 지금 4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4월 중순인데 오늘 상황에 보면 일본은 이제 도시 봉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심각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염병 감염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과거 청산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회적 기억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무의적 기억도 중요하고 사회적 기억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혁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억 담론, 저는 이제 이것을 기억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 담론 혹은 기억혁명, 이러한 기억혁명은 공식적인 역사가 민중의 경험을 다루지 못할수록 강력하게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체계화된 기억은 다시 역사의 영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인문학의 세 가지 제가 치유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역사의 치유 과정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사의 재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18도 마찬가지고 4.3도 마찬가지고 동학 농민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시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혹은 정부가 바뀌었을 때 역사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의 소환과 기억의 귀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무의지적 기억 혹은 사회적인 기억을 대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남네시스함으로 말미암아 알레테이아, 진리를 소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에 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철학은 기억하는 거지요. 먼저 앞선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무엇이 이 시대 상황과 적합한지, 또 이 시대 상황에 질문에 답을 주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간과 환경을 보는 눈, 세상과 철학을 보는 눈, 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